안녕하세요. 원드림 커뮤니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케어톡 사이트에서 스케줄 넣는 방법과 리임 및 인보이스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스케줄 넣는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왼쪽 메뉴 버튼을 클릭하셔서 각각의 원하시는 카테고리의 오른쪽 체크박스를 클릭하시면 즐겨찾기로 상단에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카테고리인 커스터머, 서포트 유저, 코디네이터 커스터머, 스케줄러 매칭, 그리고 리임버스를 넣어주세요. 카테고리는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서 보이는 메뉴들이 다릅니다. 필요한 카테고리가 보이지 않으시면 스케줄 팀으로 연락주세요. 스케줄을 넣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고객의 버젯인데요. 만약 버젯이 없다면 스케줄 입력이 불가하기 때문에 원드림 회계팀에 연락해주세요. 처음 등록한 고객님의 스케줄을 입력할 경우에는 코디 선생님을 지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상단의 커스터머 탭에 들어가셔서 고객을 검색한 후 오른쪽 메뉴의 커스터머 디테일을 클릭해 줍니다. 데지그네이터 리스폰서블 코디네이터란에 코디 선생님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고객이 케어톡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새로 등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상단의 커스터머를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레지스트레이션 버튼을 눌러줍니다. 커스터머 아이디 작성은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에이지드 케어 고객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NDIS 및 그 외 고객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은 0000으로 넣어주세요. 그 다음 고객 서비스 타입과 브랜치를 선택해 주세요. 레지스트레이션 넘버는 다음과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퍼스트 네임도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에이지드 케어 고객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해 주시고 NDIS 및 그 외 고객님의 경우에는 이름만 작성해 주세요. 라스트 네임에는 에이지드 케어는 다음과 같이 작성해 주시고 NDIS 및 그 외 고객님의 경우에는 성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유저네임에는 적으신 퍼스트 네임과 라스트 네임을 합쳐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is 액티브와 이메일 액티베이션을 체크해 주시고 닉네임은 프리퍼드 네임을 작성해 주세요. 만약 없으시다면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고객님의 이메일을 작성해 주시고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메일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아래 휴대폰 번호, 집전화번호,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을 작성해 주시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객 등록이 최종 완료됩니다. 이제 스케줄이 없으신 분들을 첫 스케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코디네이터 커스터머를 클릭하셔서 오른쪽의 고객 리스트에서 매치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서비스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고 브랜치, 시작 날짜, 시작 시간 그리고 끝나는 시간을 작성 후 리퀘스트를 클릭하시면 첫 스케줄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첫 스케줄의 서포터 워커를 배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먼저 위쪽 상단의 스케줄러 매칭을 클릭해 줍니다. 왼쪽에 조금 전에 넣었던 스케줄이 보이는데요. 애들을 클릭해 줍니다. 오른쪽에 서포터 선생님의 이름을 작성하시고 서치를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서포터의 이미디트 매칭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새로운 창이 뜨면 버짓을 선택해 주시고 체크아웃을 클릭해 주면 첫 스케줄 넣기 완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서포터 워커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긴 하지만 만약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서비스 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이런 경우에는 HR팀에 문의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현재 스케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클론으로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단 커스터머를 클릭하시고 검색창에 고객의 이름을 검색합니다. 오른쪽에 스케줄 버튼을 클릭하면 고객님의 스케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스케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스케줄 하나를 선택하시고 클론을 클릭해 줍니다. 데이트 셀렉션으로 가시면 3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회성 스케줄, 두 번째는 매주마다 진행하는 온고잉 스케줄, 마지막은 격주로 진행하는 스케줄입니다. 우선 일회성 스케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케줄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입력해 주세요. 오른쪽에는 서비스와 브랜치 선택 후 서포터 워커의 이름을 검색하시고 원하시는 워커분을 이미디에이트 매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브랜치를 올로 지정해 주셔야 찾으시는 서포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버젯을 선택해 주시고 커스터머 노티스와 스케줄러 노티스는 현재 개발 중에 있어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체크아웃 버튼을 클릭,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시면 입력하신 스케줄을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온고잉 스케줄 넣는 방법입니다. 스케줄 하나를 클릭하시고 클론을 선택해 줍니다.
데이트 셀렉션에서 유스 위클리 리커링을 선택해 줍니다. 아래에는 시작 날짜를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온고잉 요일을 월화수를 진행하실 예정인데 첫째 주는 화 수요일만 진행하고 그 다음 주부터 월화수로 온고잉 진행할 경우 첫 주의 화 수요일은 일회성 스케줄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화수를 온고잉 스케줄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시작 날짜를 화요일로 설정하시고 요일 선택을 월화수로 진행하시면 첫 주의 월요일도 스케줄로 인식되어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 그리고 온고잉 요일을 선택해 주시고 아래에는 끝나는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온고잉 요일이 월요일이고 5월 27일이 마지막 스케줄일 경우 27일을 클릭하는 것이 아닌 그 다음날 28일을 클릭해 주어야 마지막 날짜도 스케줄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계속 진행되는 스케줄일 경우는 마지막 날짜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른쪽에는 아까와 같이 서비스 타입과 브랜치 서포터 이름을 검색하셔서 이미디에이트 매칭을 클릭해 주세요. 브랜치를 올로 지정해 주셔야 찾으시는 서포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버젯을 선택해 주시고 체크아웃을 클릭해 주시면 온고잉 스케줄 등록 완료입니다. 마지막으로 격주로 진행하는 스케줄입니다. 세 번째 옵션을 클릭해 주시고 시작하는 날짜,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선택해 주세요. End then every X days where X is는 격주이기 때문에 해당 박스에 14를 작성해 주시고 아래에는 끝나는 날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선택해 주시고 체크아웃을 클릭해 주시면 격주 스케줄 완성입니다. 그 다음엔 넣으신 스케줄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케줄이 아직 레디인 경우에는 변경을 원하는 스케줄을 클릭하신 후 모디파이를 클릭해 줍니다. 시간과 서비스, 그리고 서포터 변경,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바꾸길 원하시는 옵션에 들어가셔서 수정해 주시고 업데이트를 꼭 눌러주셔야 변경이 됩니다. 스케줄이 서비스 피니시트가 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이를 더하신 경우에는 오버런으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외 시간과 서비스, 서포터 워커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피니시트가 된 스케줄을 삭제하셨다가 다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스케줄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가 레디인 상태에서는 스케줄을 삭제해도 트랜잭션에 남지 않지만 서비스 피니시트가 된 상태에서 삭제를 하면 트랜잭션에 남기 때문에 삭제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커런트 스테이트가 레디인 상태일 때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삭제하기를 원하시는 고객의 스케줄을 들어가셔서 스케줄을 클릭 후 모디파이를 클릭해 줍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아더 스케줄 섹션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스케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서비스를 받는 스케줄, 두 번째는 같은 서포터의 스케줄, 세 번째는 온고잉 스케줄입니다. 용도에 맞게 선택하신 후 삭제하고 싶은 스케줄을 체크하고 딜리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스케줄이 삭제됩니다. 만약 현재 상태가 서비스 피니시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하나 들어가셔서 삭제해 주셔야 하는데요. 스케줄 리스트에 가셔서 삭제하고 싶은 스케줄을 선택 후 모디파이를 클릭하고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면 삭제 가능합니다. 다음은 오버런과 킬로미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스트라 차지의 경우에는 커런트 스테이트가 서비스 피니시트 상태여야 입력을 하실 수 있는데요. 상단의 피니시를 선택하셔서 서비스가 완료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 후 엑스트라 차지를 클릭하시고 아래에 애드 엑스트라 차지를 클릭해줍니다. 먼저 킬로미터의 경우에는 타입에서 드라이빙 디스턴스 킬로미터를 클릭해주시고 킬로미터 값을 적은 후 마지막으로 코멘트 부분에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는 고객님들이 보시는 스테이트먼트에 보여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애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단에 리스트가 뜨는데요. 셀렉트 버튼을 클릭 후 아래 어피니언에서 어프로브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어피니언 리즌에는 킬로미터 업데이트들을 작성해 주시고 커스터머 차지를 클릭해 주시면 킬로미터 입력 완료입니다. 만약 킬로미터 입력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는 다시 셀렉트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디스어프루브드를 클릭 후 커스터머 차지를 누르시면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 새로 킬로미터를 올리시고 어프로브드 해주시면 됩니다. 오버런의 경우에도 똑같이 애드 엑스트라 차지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버타임 워크를 클릭 후 초과 근무한 시간을 선택해 주세요. 코멘트에는 기존 시간과 바뀐 시간을 작성해 주시고 애드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셀렉트 박스 클릭 후 어프로브드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엔 리임버스먼트와 인보이스 업로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쪽 상단에 리임버스먼트를 클릭해 주세요. 타입은 리임버스와 인보이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리임버스는 고객이 직접 계산을 해서 클레임하는 경우이고, 인보이스는 업체에서 보내준 인보이스로 클레임하는 경우입니다. 아래는 돈을 받는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보통 리임버스의 경우 컨슈머를 선택해 주시고, 인보이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컨슈머 네임을 입력해 주시고,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업체명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밀프렙과 트랜스퍼의 경우에는 업체 코드가 따로 있어서 그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업체명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이메일 주소와 인보이스 금액을 작성해 주시고, 오른쪽에는 GST가 불포함이면 GST 프리 익스펜스를 선택, 포함이면 GST 온 익스펜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버젯, 인보이스 넘버, 그리고 페이한 날짜 등을 작성해 주세요. 리즌 포 리임버스먼트란에는 리임일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작성해 주시고, 인보이스의 경우에는 정해진 리스트 중 하나를 골라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뱅크 어카운트 넘버인데요. 리임을 작성하실 때는 BSB와 어카운트 넘버를 작성해 주시고, 인보이스로 작성하실 때에는 뱅크 정보를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란에는 회계팀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란은 리즌 포 리임버스와 다르게 고객님들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인보이스 원본 파일 또는 지출 증빙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넥스트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질문 3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페이먼트는 근로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것인가요? 이 페이먼트는 보호 대상자 이외의 다른 연락처로 만들어졌나요? 보호 대상자 또는 연락처의 계좌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나요? 3개의 질문에 답변을 다 하셨다면 सब밋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리임 및 인보이스 업로드가 완료됩니다. 리임버스 또는 인보이스를 수정 삭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스테터스가 프로세싱이거나 리스토어드일 때만 가능한데요. 현재 프로세싱 상태라면 왼쪽 리스트에서 클릭하고 오른쪽에서 내용을 수정 후 아래 리페어를 클릭하셔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리임을 컴플리티드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쭉 내려가셔서 오른쪽 프로세싱을 클릭해 주시고 레벨을 선택하신 후 어플라이 셀렉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컴플리티드가 된 상태에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왼쪽 리스트에서 클릭하신 후 오른쪽 아래의 리스토어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리스토어드로 변경된 리스트에서 내용을 변경하신 후 리페어 버튼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리임을 삭제하길 원하신다면 수정하는 방법과 같이 컴플리티드 된 리스트를 리스토어드로 변경해 준 다음에 다시 클릭 후 아래에 내려가셔서 캔슬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케어톡 사이트에서 스케줄 넣는 방법과 리임 및 인보이스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스케줄 팀에 연락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